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53번입니다. 023772-0253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 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주점하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스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라임에셋 한코치 한성규 전문가님, 오박사 오재근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성규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네. 저희 입원 일당 관련해가지고 좀 내용 좀 저희가 설명드릴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30세, 30세 자녀분의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리모델링한 내용들을 네.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입원 일당과 또 리모델링까지 자세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오재근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예, 이번 일당이 오늘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일단 1차적으로 그걸 살펴볼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교시 때는 저희 30세 남성의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든든한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보험스쿨 1교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보험 궁금증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이번 일당 준비가 필요하다 또는 불필요하다?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바로 입원 일당입니다. 입원을 하면 하루당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입원 일당. 가성비를 따졌을 때 가성비가 괜찮은 걸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일당이 필요한가 또는 불필요한가에 대해서 네, 우리 한코치 한성규 전문가님은 X, 불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오박사 오재근 전문가님은 그래도 세모를 선택하셨는데 이 두 분의 의견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성규 전문가님은 불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불필요한 건가요? 왜요? 있으면 좋지만 네. 굳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정의를 좀 내릴게요. 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는 그 장기적으로 입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암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2주 정도면 퇴원을 시켜요.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길게 입원시켜 주진 않고 예전하고 이제 틀려요. 예전에는 입원 일당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병을 많이 키우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 기술이 지금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입원 일당이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입원을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입원 기간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입원 일당은 적게는 10,000원부터 많게는 한 30,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제 하루 당이지만 길게 입원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며칠밖에 입원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돈의 가치는 높겠지만 이게 뭐 우리가 보험을 대부분 80, 90, 100세까지 준비하는데 연령에 따라서 뭐 한 3, 40년이 지나서 이 입원 일당 1, 2, 3만 원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때는 이제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입원 일당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입원 일당이 조금 불필요하게 가성비가 떨어져요. 막 보험료가 좀 높은 편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원 일당이 많이 나오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굳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그러면 뭐 돈 나오니까 좀 쉬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입원 일당에 대한 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태아나 우리 미취학 아동의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전 입원 일당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 한 30년 정도 미만으로만 짧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막 몇십 년 뭐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태아랑 미취학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이게 정상으로 이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만 잘못되고 뭐만 조금 이상해도 무조건 입원해서 길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태아보험이나 좀 나이가 어린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입원 일당을 준비하되 쪽 기간을 짧게 그 입원 일당만 좀 짧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원 일당이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입원 일당 준비할 보험료를 저는 차라리 이제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술비나 아니면 이제 상해 쪽은 제가 지금까지 청구해 본 결과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는 대부분이 골절이었어요. 그래서 골절 진단비나 이제 여러 가지 질병 상해에 관련된 각종 수술비를 준비해서 매 회마다 그 부분을 지급받는 게 저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일당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워낙에 의료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입원 일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뭐 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주에서 2주 뒤면 퇴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화폐 가치도 하락할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다만 그래도 태아나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이번 일당이 필요하다. 그래도 짧게 준비하자라는 의견 전해드렸고 이번 일당을 준비할 대신에 보험료가 좀 비싸니까요. 그 대신에 골절 진단비나 수술비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유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오재근 전문가님은 세모를 드셨으니까 어떤 의견일까요? 예, 일단은 한상규 전문가님이 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저도 그 얘기하신 거에 그냥 그 동의하는 부분이 일단은 태아보험이나 그 유아기 때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은 확률이 그만큼 입원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태아보험이나 유아기 때는 꼭 넣어야 되는 게 입원 일당 보험료도 그만큼 저렴하고 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순수한 입원 일당보다는 특정 입원 일당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이제 가성비가 좋지 않은지 순수한 입원 일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표로 보시면은 지금 50세 여성의 20년 납 100세 만기에 그리고 무해지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입원 일당을 나타낸 표인데요. 옆에 보시게 되면은 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넣었을 때 보험료는 약 3만 4천 원가량 되고요. 총 내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고 하면은 총 낸 보험료는 820만 원가량 됩니다. 그래서 내가 820만 원을 며칠을 입원을 해야지만 뭐 820만 원가량이 되는지 살펴봤더니 총 입원 일수가 276일이 돼야지만 내가 총 낸 보험료만큼 입원을 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살면서 정말 질병으로 276일을 입원할 수 있는지 이걸 살펴보시게 되면 정말 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내가 3만 원 내고 3만 원 보장받고자 3만 4천 원씩 보험료 내는 거는 정말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상해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편인데 상해 입원 일당 3만 원 넣었을 때 보험료는 약 4,600원가량 되고요. 총 납입 보험료는 110만 원가량 됩니다. 총 낸 보험료를 며칠 입원해야지 이 보험료가 되는지 살펴봤더니 전체 37일을 입원했을 때만 이 정도 보험료가 되기 때문에 입원 질병이나 상해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성인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으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입원 일수만큼 채우기도 힘들고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입원 일당보다는 특정 입원 일당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방금 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낸 총 보험료에 비해서 그러려면 입원을 뭐 200일 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경우가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성비가 아주 떨어진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특정한 입원 일당을 받는 게 좋다라는 설명하셨는데요. 앞서 또 한성규 전문가님은 입원 일당을 준비하는 것보다 수술비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얼만큼 그 좀 차이점이 나나요?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입원 일당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입원 일당을 준비할 보험료로 저는 차라리 다른 진단비나 수술비를 준비하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입원 일당을 3만 원 준비하는데 그냥 50세 기준으로 남성 여성의 기준으로 20년 납 90세로 했을 때 입원 일당 3만 원의 보험료가 남성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대예요. 여성 같은 경우는 3만 1천 원. 여성이 더 비싸요.
이유는 여성이 입원을 길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거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수술비하고 골절 진단비를 준비한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뭐 지금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내혈관이나 허혈성 이런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뭐 인공 관절 수술비 100만 원, 뭐 질병 수술비 30, 뭐 골절 진단 골절 수술 뭐 50만 원, 뭐 상해 질병 종별 수술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넣었을 때 남성 기준으로 2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입원료보다 더 싸요. 여성 같은 경우는 24,000원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면은 뭐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어떤 부위에 발병이 되고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수술을 받냐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입원은 내가 수술 안 받아도 나오잖아 라고 이렇게 대물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입원을 뭐 3, 4일 이상 길게 하는 경우에 수술 아니고서는 그렇게 입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내가 뭐 어디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싶어서 입원한다? 그런 거 이제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골절에 대해서 골절 수술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넣었던 플랜 안에 나오는 금액이 총 2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입원 일단 3만 원을 가령 30일까지 입원했다고 쳐도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고, 그냥 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비교해 드리면은 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최근에 청구한 분들도 14일을 넘으신 분들이 없으세요. 뭐 물론 발병 부위 치료 방법에 따라서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한 보름 이상을 넘기진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 간단하게 내가 암 수술비만 넣었을 때 수술비로 질병 수술비, 암 수술비 이런 것들이 다 그 중복으로 나왔을 때 3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20일만 만약에 입원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입원 일당 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는 무조건 더 많이 받겠지라는 이런 공식은 없지만 보편적으로 수술비가 입원 일당에 대한 보험료보다는 더 저렴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다라고 해서 저는 굳이 입원 일당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걸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절 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와 또 암 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와 입원 일당 보험금,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를 방금 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재근 전문가님은 또 어떤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항상 보험 말씀드릴 때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입원 일당보다는 특정 질병 입원, 특정 입원 일당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특정 입원 일당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M사 같은 경우에 특정 입원 일당으로 종합병원 상해나 질병 종합병원 입원 일당 3만 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흔히들 알고 있는 뭐 대학병원에서 3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지정하는 뭐 중증 질환자를 뭐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이런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그리고 그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는 총 3만 원, 5만 원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구성을 했을 때 보험료를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종합병원 입원 일당 3만 원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상위 기관으로 올라갈 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그 3차 기간인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은 종합병원 입원 일당 3만 원, 상급 종합병원 일당 10,000원에서 40,000원씩 보장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중환자실 입원했다고 하면은 상급 종합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하면은 총 3만 원, 10,000원, 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런 내용을 구성했을 때 전부 30세까지는 전부 뭐 1만 원 미만대로 보험료가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40대, 50세, 60세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초반대에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입원 일당을 넣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성비 좋은 특정한 입원 일당을 넣어서 그만큼 가성비 좋게 입원 일당을 구성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입원 일당이 아니라 특정 입원 일당을 준비하시면 훨씬 더 가성비가 있게 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1교시를 통해서 이렇게 입원 일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가입을 해야겠다라거나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3번, 3772-0253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전화 상담 참여 방법도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한성규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나요? 오늘은 이제 30세, 네. 30세 아드님의 보험에 대해서 그 어머님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보험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지인분이 그냥 이게 좋다, 좋다 하니까 그냥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 자녀분이 어리다 보니까 병원 갈 일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시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보다 보니까 내 보험하고 같은 건데? 라고 허걱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 보험이 잘 돼 있는지 좀 점검을 원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아드님이 어리시다 보니까 이제 사망보다는 좀 생존 보장, 뭐 진단비나 수술비 이쪽으로 네. 좀 원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원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30세 남성 시청자님께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자녀 보험에 대해서 의뢰를 해주신 건데요.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납입 기간은 적당한지 살펴볼 거고요. 사망 보장이 불필요해서 생존 보장이 필요한데 살아생전에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보험 상태를 만나볼까요? 네. 안타깝게도 0이 잘 안 나와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비교 전에는 0이 거의 안 나오시는데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화두가 됐었던 CI 종신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CI 보험이 이제 붐이 좀 많았었는데 네.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이제 CI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그 보장들이 받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하실 때에만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을 받는 건데 이 부분도 좀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만약에 사망을 해도 받고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려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각각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중대한 질병 수술 안 하시면은 네. 사망하실 땐 사망보험금이 나가는 거고 내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되시면은 사망보험금을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억이 있다고 하면은 네. 80%용을 선택하셨으면 80%인 8천만 원을 선지급 받고 사망보험금은 2천만 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둘 다 돼라는 것도 잘못된 조금 생각으로 가입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장 기간이 좀 짧았어요. 그러니까 주계약은 종신이에요. 네. 주계약. 근데 사망이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사망하지 않았을 때 내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받으면은 선지급 땡겼을 뿐이에요. 네. 근데 그 외의 보장들은 80세 만기인데 어. 그것마저도 또 3년 갱신형으로. 예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사 상품들은 특약들이 대부분이 갱신형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 진짜 증권 잘 챙겨 보셔야 돼요. 증권을.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CI 종신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위주가 먼저예요. 그 다음이 내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로 선지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일반적인 진단비에 비해서 네.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 예, 그래서 좀 기존에 있는 건 저는 세모도 저는 조금 많이 평가해 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원하시던 니즈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보험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테트리스 표로도 저희가 기존의 보험 상태를 진단을 해보고 갈게요. 네, 테트리스 표로 보여주실까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좀 보장을 잘 받고 싶은데 CI 보험이다 보니까 워낙에 보장이 폭이 좁고 사망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 사망 위주는 좀 불필요한데 기존 보험 상태는 그렇고 대부분이 80세 만기로 되어 있고 그마저도 3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험 증권을 보시다 많이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기존 문제점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손볼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바로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박사 오재근 전문가님. 예, 일단 가입하신 보험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S생명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했던 그 보험인데요. CI 보험이라고 해서 그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납입 기간은 30년 납에 중요한 부분이 일부 특약들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 기간 또한 종신보험으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전체가 다 종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험 기간이 그 주계약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종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80세 만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보험료를 살펴보시게 되면 총 14만 6천 원가량 납부하고 계시는데요. 안에 보장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CI 보험, 주계약 CI 보장이 8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주계약 CI 상태가 됐을 때는 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지만 CI 상태가 됐을 때 사망보험금인 8천만 원을 80
80%인 6,4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이 그 사망보험금으로 남는 그런 보험인데요. 만약에 내가 CI 상태가 안 되고 사망했다고 하면은 온전히 8천만 원을 보장하는 이런 주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특약 7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 보장을 7천만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 재해로 사망했을 때 5천만 원,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재해상해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그리고 입원 일당이 4일째서부터 갱신형으로 2만 원씩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빙케어 특약이 2천만 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CI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주계약 부분이 CI인데 즉 CI 보장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미리 선지급하는 뭐 질병이나 어떤 수술 상태가 됐을 때 이런 보험인데요. 이제 보험에 따라서 이제 80%도 있고 50%도 있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80%를 보장하는 상품인데요. 이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 상황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런 중대한 질병은 중대한 수술이 상태가 됐을 때 사망보험금을 80%를 지급받는데 중대한 질병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중대한 암보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암보험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2대 진단금, 즉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떤 조건에 충족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참 민원도 많고 받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대한 만성 간질환, 중대한 만성 폐질환, 그리고 말기 심부전증까지 이렇게 정말 내가 받기 힘든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고 있고요. 중대한 수술 같은 경우에도 5대 장기 이식 수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그 외에 대동맥류 인조 치환 수술, 그리고 심장 판막 개심술일 때 이런 사망보험금의 80%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은 정말 좀 받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순수하게 내가 사망 보장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크게 스트레스가 없겠지만 내가 3대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은 이게 조금 내가 알고 있는 3대 진단금일 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중대한 2대 진단금인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2대 진단금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보시게 되면은 허혈성, 급성 심근경색보다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심장 질환 중에 9.4%밖에 되지가 않는데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급성 심근경색에 어떤 조건이 부합을 해야지만 지급하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심장 질환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급성 심근경색보다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으로 구성을 해야지만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을 그만큼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뇌질환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뇌졸중은 전체 뇌질환 중에 64%밖에 보장을 받지 않지만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정말 25%의 신경학적 결손이 있어야지만 지급하는 담보인데 거의 보면 실질적으로 일지 조기에 병을 발견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약을 먹고 퇴원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받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뇌질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범위가 넓은 뇌출혈보다 범위가 넓은 뇌졸중보다 범위가 넓은 뇌혈관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뇌 질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보험을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니즈가 많이 없으시고 생존 보장에 대한 니즈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은 거의 사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내신 보험료도 아쉽지만 조금 정리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CI 보장이고 주계약 전체 보험료가 한 80%가량이 CI 보장에 투입이 되고 있고 그 외 3년 갱신에 80세 만기 전체가 80세 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래를 보더라도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로 이제 보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다행히 30세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좀 준비하시는 게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데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두 군데로 좀 쪼개서 가입하는 게 유리한데요. 일단 진단금은 L손해보험에 준비를 하시고 보험료는 약 6만 1,000원가량 그리고 30년 납 100세 만기를 준비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술비나 기타 운전자나 비용 담보 같은 경우에는 M손해보험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시면은 약 6만 1,000원가량의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두 개 합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2만 3,000원 약간 좀 오타가 났는데 두 개의 합산 보험료는 12만 3,000원가량의 보험료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이제 보험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 L손해의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L 무해지 보험으로 설계를 했는데 어린이 보험으로 30년 납으로 설계한 이유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20년 납보다 30년 납으로 설계하면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내가 총 낸 보험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드시는데 특이하게 L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보다 30년 납을 했을 때 총 보험료가 줄기 때문에 굳이 납입 면제 효과도 10년 더 길게 보고 그리고 보험료도 월 보험료도 좋고 총 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30년 납으로 해서 좀 가성비를 높일 수 있고요. 보험 기간을 30년 납 100세 만기로 하고 보험료는 6만 1,000원가량 했을 때 보장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반암 진단금은 3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은 1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금은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3%부터 시작하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90세 만기로 3천만 원 넣었고 일반 상해 후유장애를 1억 원, 그리고 질병 상해 수술비 그 외 필수 사망 담보를 넣어서 6만 1,000원 가량의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M손해 어린이 보험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M손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비와 비용 담보 위주로 했는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고요. 이 보험은 30년 납을 하면은 보험료가 그만큼 많이 내기 때문에 20년 납으로 설계를 했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 했을 때 보험료는 약 6만 1,000원가량. 보장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1.5정 수술비가 탑재가 됐고요. 64대 질병 수술비가 1천만 원, 5대 질환 수술비가 1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1천만 원 들어갔고요. 종합병원 입원 일당이 3만 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특정 수술 입원 일당, 제가 항상 좋아하지 않는 입원 일당을 넣는다고 하면은 이런 특정 입원 일당을 한 8만 원까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1억 원, 그리고 민식이법까지 해당하는 운전자 담보를 넣었을 때 6만 1,000원 가량의 전체가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후에 비교를 해드리면은 기존의 하나의 보험으로 14만 6천원가량 납부하고 계셨는데요. 그동안 보장 범위도 넓고 만기도 100세 만기로 가져갔는데 전체 보험료는 12만 3천원가량, 그래서 월 보험료는 한 2만 2천원가량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계약인 CIA 보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을 수 없는 민원이 많은 CIA 보장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은 암이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구성을 했고요. 기존의 3년 갱신에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비갱신에 100세 만기로 구성을 했고요. 기존의 사망 보장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변경하고 나서 생존 위주로 좀 변경을 해드렸고, 기존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수술비밖에 없었지만 변경하고 나서는 다양한 수술비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배상 책임이나 비용 담보가 전혀 없었는데 변경하고 나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운전자 담보까지 전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설명 당번 오재근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잘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 오재근 전문가님이 저랑 네. 좀 비슷한 방식으로 좀 리모델링을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이런 방법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래요. 뭐 귀찮게 두 개를 나눠. 뭐 한쪽에 다 몰아줘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두 개로 나눈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회 회사에 이 운전자 담보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선택했는데 밑에 있는 그 보험회사보다는 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진단비나 이런 쪽은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뺀 거예요. 네. 그다음에 밑에 있는 M손해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곳에 비해서 진단비들은 좀 비싸요. 근데 수술비는 또 저렴해요. 반대로. 그다음에 운전자 담보가 있어요. 네.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자 담보가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나누시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예. 그래서 위쪽에는 보시면 이제 기존에 받기 어려웠던 뭐 암하고 뇌하고 심장 쪽에 좀 범위 넓게 해서 휴유 장애까지 다 좀 풍족하게 넣어드렸고. 네. 그다음에 30년 납에 이제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만기해드렸고 거의 생존 보장 위장이에요. 왜냐하면 네. 진단비 수술이잖아요. 그쵸. 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밑에는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자 보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네. 그래서 수술비하고 이제 배상 책임 운전자 이런 부분은 모두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굳이 이거는 뭐 길게 30년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0년 납에 100세까지 네. 해가지고 두 개를 다 같이 섞었을 때 이제 완벽한 원하시는 보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진단비 좋은 거 하나, 수술비 좋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좀 더 가성비 있게 보험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원하시던 생존 보장들 꽉꽉 채워서 잘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테트리스 표로도 바뀐 보험, 리모델링된 보험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부 다 비갱신형으로 네. 바꿨고요. 뭐 운전자 그 담보도 넣어드렸고 생존 위주, 아까 바뀌기 전에는 사망 위주였잖아요. 생존 위주로 변경이 되어드렸고 하나는 30년 납 100세 만기, 두 번째 거는 20년 납 100세 만기. 어쨌든 100세까지 넉넉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어린이 보험 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나도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3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주점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가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실제 시청자님의 문의가 많았던 보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보험인 친절한 미영씨 조미영 전문가께서 실손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플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미영 전문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계 경제에서 가장 존재감이 드러나 있는 지출 항목 중에 하나가 실손 의료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실손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매주, 매월 가장 많이 문의해 오시는 시청자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실손을 유지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실손 의료비에 대한 부담 해소해 줄 수 있는 플랜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실손을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 의료비가 약 3,800만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2009년 10월 전에 가입하고 있는 실손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 거와 또 표준화 실손 2017년 3월까지의 실손과 또한 착한 실손의 가입 시점 2017년 4월부터의 실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요. 이 두 가지 실손 자체가
말씀하시는 구실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약관 도입 전에 적용을 받는 그런 실손이기 때문에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일단 구실손 같은 경우는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이신 분들인데요. 전체적인 보장을 보시면은 본인 부담금이 통원일 때에는 거의 5천 원이 있고 입원일 때에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는 100% 내가 지출한 병원비에 대한 100%를 지급받는 그런 보험이 구실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갱신 주기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혹은 5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특약은 별도의 특약이 없지만은 구실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비를 가입하기 위해서 뭐 진단비라든가 입원 일당이라든가 그런 그 실손 외의 특약을 가입을 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손도 계속적인 인상이 있는데 그 외의 특약들로 인해서 보험료의 가중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보도된 자료에 의하시면은 약 9% 정도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될 거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표준화 실손 또한 표준화 실손이 되었지만은 똑같이 3년 갱신으로서 갱신 주기를 맞이하는 그런 부분으로 실손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요. 특별한 특약은 실손에 관한 특약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또한 이 또한 실손과 그 외 진단비 등 사망 진단 의도하지 않는 특약과 같이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손에 대한 특약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표준화 실손 2017년 3월까지에 대한 부분도 실손에 대한 인상이 약 9% 정도 인상이 된다라고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착한 실손 하는데요. 정말 착한 실손이 착하기만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모집을 하다 보면은 착한 실손에 대한 단점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구실손에 대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착한 실손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노크를 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 착한 실손 같은 경우는 공통 약관을 쓰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똑같은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여서 보상하는 범위도 같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자기 부담률이 20% 정도 되시는데 의료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비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20%가 되고요. 특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30%가 본인 부담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갱신 주기는 1년 갱신 주기로 매년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약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비급여 항목으로 해당이 되는 이 MRI, 도수, 비급여 주사 항목들이 특약으로 빠졌기 때문에 과거의 구실손으로 인해서 과잉치료 항목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 특약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부분이 착한 실손의 특징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구실손보다는 전반적으로 9%가 보험료가 인하가 됐다라는 점을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한 실손에 대한 부분을 착한지 아닌지를 많이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구실손이 그렇게 많은 보험료가 올라갔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실손 보험회사가 구실손에 대한 손해율을 확인을 해보면요. 뭐 2017년부터 2018년, 19년 하반기, 상반기를 봤을 때에는 최종 129% 정도의 손해율을 봤다고 보험사들은 이런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험료가 들어온 게 100만 원인데 결론적으로는 보험사에서는 약 129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손해율이 높다라고
보험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나는 보험금도 청구한 이력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내가 청구를 안 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안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구실손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액이 이렇게 많게는 2019년 상반기에는 1조 3억 원이나 되는 손해액이 어느 정도 통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실손에 대한 보험에 대한 부분은 약 10%의 이제 보험금을 잘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신 분들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때에는 이 실손에 대한 고민이 정말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착한 실손. 착한 실손에 대해서는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왜 인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되는 부분. 착한 실손에 대해서는요, 쉽게 얘기하면 보험사에서는 100%의 손해율이 아직 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지 않고 때로는 직전 2년까지는 내가 청구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험료를 오히려 인하시켜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2017년, 18년을 통계를 봤을 때에는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시고 실손 안정화 정책에 의해서 할인의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구실손에 대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해결 방안을 어떻게 되면 이 부담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의 구실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착한 실손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 구실손에 대한 부분에 장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 보험료의 인상 때문에 앞으로 정작 생애에서 가장 의료비 지출이 많은 60대 혹은 70대까지 해서 보험료를 예상으로 산출을 한다면 20만 원이 넘는 실손 의료비를 지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통계 보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구실손에 대해서 착한 실손으로 계약 전환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착한 실손 계약 전환 같은 경우는요. 1년 갱신에 15년 갱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잉 진료로 인해서 손해의 높은 비급여 3종, MRI, 주사, 도수 치료 같은 부분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시고요. 물론 이 부분을 선택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선택을 안 하시게 되면은 MRI나 도수 치료 뭐 이런 검사 비용 같은 경우는 실손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부분이 선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존의 보험료를 50대 기준으로 지금 50대 후반 기준으로 보험료가 지금 구실손으로 7, 8만 원의 가량을 내고 있는데 결국 이 착한 실손으로 기존의 보험을 계약을 전환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는 약 3분의 1 가량 전략이 되는데요. 50세 남자 기준으로 기존에 7, 8만 원 내고 계신 보험이 착한 실손으로 계약을 전환을 하시게 된다면요. 17,058원으로 보험료가 많이 3분의 1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착한 실손으로 무조건 전환을 해주냐? 그렇지만은 않지만 또 그렇다고 무조건 거절도 아닙니다. 기존에 뭐 고혈압 약을 드시고 만성질환 약을 드신다 하실지라도 실손을 기존의 계약 전환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시면요. 요 항목, 3가지 항목만 없으시면 계약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 디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선천적으로 기형, 뭐 관절이라든가 이런 기형이 있는지, 그리고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게 있는지, 또한 신경정신과 질환 약을 복용을 한다든가 치료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계약 전환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실손 대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손을 구실손에서 착한 실손으로 계약 전환을 할지라도 나중에 60대, 70대, 80대 결국 그 시기 때 가면은 이 실손 의료비의 손해율은 갈수록 점점 높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여력이 있을 때에는 오르지 않는 수술비, 즉 우리가 이제 가장 의료비 지출이 많이 드는 항목은 수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갱신형 수술비로 실손 대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이 수술비는 인상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가 있고요. 큰 돈이 드는 의료비 지출 항목이 거의가 수술을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비에 대한 부분은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보험 항목이라 보고요. 무엇보다도 진단비와 같은 부분은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수술비는 보험료도 저렴한 반면에 무엇보다도 반복 지급하고 중복으로 어느 회사에 여러 개를 가입하고 있을지라도 반복, 중복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의료비 대체 항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수술비인데요. 보험료는 50세 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종수술 64대 어떠한 특정 질병 수술비를 포함한 모든 보험료가 31,290원, 비갱신형 3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산출한 부분인데요. 50세 여자 기준으로 31,219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술비에 대한 어떠한 보장이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가장 한국인의 사망 원인 암, 뇌, 심장 질환인데요. 과거에는 암 진단이 가장 사망 원인 1위가 됐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 심혈관이 가장 먼저 1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혈관 수술이나 이 심장에 관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최대 2,35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시고요. 가장 아마 뇌, 심장, 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의 항목이 가장 높은 의료비라고 볼 수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2천만 원대의 보장을 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백내장, 또한 항문질환, 척추질환, 갑상선질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볍게 이루어지는 생활질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대 150만까지 회당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손 계약을 실손을 구실손에서 착한 실손을 전환을 하게 되면요, 가정치이긴 한데 40세 여자 기준으로는 14,000원대, 여자는 50세는 23,000원대, 60세는 3만 원대로 기존의 실손보다 3분의 1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가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 40세는 11,000원대, 50세는 17,000원대, 60세는 28,000원대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시고요. 보장의 내용은 상해 질병 입원하고 5천만 원을 보장받으시고요.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25만 원, 처방 제조비에 대해서 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도수 치료비 MRI 같은 경우는 연간 금액이 정한 금액대로 한도 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구실손에 대해서 계약을 전환하시는 분도 선택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실손 대체할 수 있는 비갱신형 수술비 같은 경우는 40세, 50세 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3만 원대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로 각 연령별로 준비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손 계약 전환에 대해서는 유의사항은요, 일단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전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일단 구실손 같은 경우나 착한 실손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실손 대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유병자, 만성질환이신 분도 똑같이 유병자형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건강하시고 일부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일반형 보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보험료가 상이하다라는 점, 그리고 실손 의료비
계약 전환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잘 받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계약 전환을 할 수 있는 실손의료비로 어쨌든 실손의료비의 부담을 많이 줄이고자 한다는 분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의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플랜을 선택해 보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가 아닌 선택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3교시의 조미영 전문가였습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는 그동안 문의를 많이 해주셨던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그 부담을 해소하는 플랜을 조미영 전문가께서 잘 세워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가입을 좀 망설이셨는데 가입을 좀 할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거나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53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배운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보험스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